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그 유명한 이영기 시인의 낙화의 첫 문장이죠. 이 시는 봄꽃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봄 대신 가을, 낙화 대신 낙엽을 대입해도 말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엽,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그래요. 낙엽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11월이 가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월은 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11월과 가을을 보낼 준비가 됐는지 돌아봅니다. 가을을 잘 보내줄 수 있는 간단한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을을 멋지게 보내주어야만 다가올 겨울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노래는 꼭 해주고 싶네요. 11월아 뜨겁게 뜨겁게 안녕.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한번 봐볼게요. 4818님의 사연부터 봐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입니다. 아이고, 일요일인데 사무실이세요. 요즘 일이 많길래 주중에 고생하기 싫어서 그냥 주말에 나와버렸네요. 오늘 좀 해놓으면 내일부턴 여유 있게 보낼 수 있겠죠? 유유. 그럼요. 참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 미리 예습하는 그런 학생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시면은, 예. 다가오는 주일도, 주중도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실 것 같은데요. 4818님,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5928님의 사연 봐보겠습니다.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최근에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때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남자애가 군대를 가버렸거든요. 아주 짧은 한 달 연인이었어요. 한 달 사귀었던 남자분이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건지 가끔씩 의외의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설레는 마음이 더 커요. 한 달 사귀었던 분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알지 못했을 테니까 그 남자분의 이럴 때 모습 저럴 때 모습 몰랐을 테니까 지금 그런 의외의 모습들 새로운 모습들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라고 새롭게 다가오고 또 설레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진짜 인연인가 보네요. 이렇게 나중이라도 다시 만나게 되는 거 보니까 예쁜 사랑 오래오래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395님의 문자입니다. 우리 딸의 꿈이 댄서라고 합니다. 엄마인 저는 한 번도 딸이 춤추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댄서가 꿈이래요. 저희 딸에게 저도 모르는 재능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 따님이 정말 3살 때부터 춤을 엄청나게 잘 추는 천재적인 신동 같은 그런 재능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댄서의 본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댄서가 꿈이라고 한 것 같고 이렇게 주위에는 주위 사람들에겐 수줍어서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밀어봐 주시죠. 예, 우리 3395님 따님이 이 댄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시고요. 그러다가 또 꿈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48님이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들려주세요. 가족들과 곧 캠핑 가서 별 실컷 보고 오려고요. 날이 너무 춥지도 흐리지도 않아서 별이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안녕바다의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별빛이 내린다. 1948님이 신청해 주셨던 안녕바다가 부른 별빛이 내린다. 그리고 3113님의 신청곡이었던 커피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3113님, 저는 사실 일찍 결혼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도 낳고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혼이 어려울까요?
소개팅을 많이 해봐도 제 짝을 만나기가 힘드네요. 신청곡 커피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하셨군요. 예, 하지만 우리 3113님 꿈은 이루어진다. 예, 꿈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좋은 인연이 우리 3113님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여러분들의 사연들 읽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6038님이 아이가 자신의 생일에 고모들이랑 사촌 언니들이랑 다 초대하고 싶대요. 오. 그런데 남편이 5남매라서 다 모이면 20명 가까이 돼요. 저는 그 밥값이 걱정됩니다. 제가 너무 쫌생이 같긴 하네요. 아이가 몇 살이죠?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어린 아이인 거겠죠? 예. 근데 마음이 예쁘네요. 고모들이랑 사촌 언니들이랑 다 모여서 같이 생일 파티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예쁜데. 이 20명 밥값은, 이거 힘들겠는데. 이렇게 잘 조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랑 좀 타협을 한번 해보시죠. 예. 자, 다음에 4189님이 언니, 제가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나무 피아노는 밤늦은 시간에는 못 치니까 결국 전자피아노를 샀어요. 저에게만 소리 들리도록 설정해놓고 헤드폰 끼고 치려고요. 이 열정을 공부에 쏟았으면 대학을 잘 갔을 텐데요. 크크크크 하셨습니다. 그렇긴 해요. 근데 공부에는 열정이 안 생겼는 거고 어떡해요. 예. 피아노라는 좋은 열정, 좋은 꿈이 있으니까 이거에 마음껏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189님의 길은 피아노다. 좋아요. 자, 7643님이 아내가 크리스마스에 뭘 할지 고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계획은 여의도에 있는 그 큰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안 가고 싶어요. 사람들 엄청 많을 게 뻔하잖아요. 아내분이 이렇게 딱 계획을 미리 짜놓고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A안 B안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 거네요. 예. 7643님이 계획을 짜면 안 되는 거였나요? 첫 번째 여의도의 큰 쇼핑몰, 대형 쇼핑몰 거기 말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 거기도 사람 많을 텐데 사람 많고 번잡한 데를 싫어하시나 보다 우리 7643님이. 두 군데 다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애따 모르겠다고 하고 눈 딱 감고 그냥 제비뽑기를 하나 고르죠. 예. 또 아내가 행복해야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4892님이 몇 달 전에 가방을 24개월 할부로 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갚아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부가 끝나긴 할까요? 유엔의 평생. 그러면서 유엔의 평생을 신청해 주셨고요. 평생 걸리진 않을 거예요. 24개월 안에 끝날 겁니다. 그다음에 9737님 신청곡 샵에 가까이요 하셨는데 자, 이렇게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엔의 평생. 닮아서 반갑고 달라서 재미있습니다. 목소리를 타고 시대를 타고 다양하게 다가오는 음악의 매력 송송 트윈스. 송송 트윈스는 원곡과 리메이크를 함께 들어보며 노래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송송 트윈스.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입니다. 이 노래가 국민가요였던 적이 있죠. 네, 전 국민이 후렴구를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였는데 이 원곡 가사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전 연령대에게 고루 사랑을 받았던 G.O.D입니다. 이 노래는 G.O.D의 정규 2집 앨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캐롤 음악인 The First Noel을 샘플링해서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떠나간 여인에게 돌아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어머님께를 내세웠던 1집이 나름의 인지도는 얻었지만 G.O.D 입장에선 그 결과가 조금은 좀 아쉬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로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본격적인 인기 그룹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아련한 멜로디와 한국적인 정서 그리고 메인 보컬인 김태우 씨의 가창력이 더해져서 중년층에게도 사랑 많이 받았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룹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를 리메이크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먼데이 키즈입니다. 먼데이 키즈는 발라드를 주로 부르는 보컬 그룹이잖아요. 분명히 근사한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데이 키즈는 2011년에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에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를 본인들의 목소리로 부른 뒤에 수록을 했습니다. 원곡에서 랩처럼 들렸던 부분을 멜로디가 있는 노래처럼 부르기도 했고요. 가창력을 내세워서 애절한 감정을 증폭시켰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보시죠. 먼저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그리고 먼데이 키즈가 부른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노래는요. 나는 나비입니다. 나는 나비 이 노래도 생명력이 참 긴 것 같아요. 저희 미르의 프리스타일에도 꾸준히 신청곡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요. 나는 나비는 2006년 발표된 YB 7집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아주 작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갈 거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나비를 작사 작곡한 YB 멤버 박태희 씨는 어린 시절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곡을 쓰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게 쓰게 된 노래가 나는 나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박태희 씨의 얘기처럼 이 노래는 극복 또는 희망이란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YB의 보컬인 윤도현 씨가 무척이나 잘 살려서 불렀고요. 그렇다면 이 노래를 누가 리메이크했을까요? 바로 의외의 인물이 했습니다. 영탁입니다. 예, 가수 영탁은 찐이야, 전복 먹으러 갈래 등 흥겹고 넉살스러운 노래로 사랑받았던 가수잖아요. 근데 사실 그의 목소리가 락 장르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영탁은 사랑의 콜센터란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요. 원곡을 부른 윤도현보다는 좀 더 카랑카랑한 느낌으로 불러서 새로운 매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포근함보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자, 그러면 두 곡 어떨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YB의 나는 나비 그리고 영탁이 부른 나는 나비. YB가 부른 나는 나비 그리고 영탁이 부른 나는 나비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르의 프리스타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2부의 너 그럴 때면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2부 시작하면서 아이브의 XOXE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6933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이무진의 노래입니다. 가을 타나봐. AI 시대. 인공지능이 모든 걸 척척 추천해주고 정리해줄 수 있다지만 적어도 음악에서만큼은 아직 저 미료한테 안 될걸요. 소문난 아티스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선택해 애청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음악 길라잡이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미르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준 가수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들의 히트곡과 신곡을 같이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르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바로 첫 번째 미르픽 만나보겠습니다. 독보적인 음색의 소유자, 8, 90년대 카리스마 디바로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민혜경 씨가 오늘의 첫 번째 미르픽입니다. 민혜경 씨가 아주 오랜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는 12월 24일에요. 크리스마스 디너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혜경 씨는 히트곡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전히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콘서트가 팬들에게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오랜만에 좋은 소식 전해주신 민혜경 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선배님의 음악 역사와 히트곡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민혜경 씨는 1980년 세계가요제라는 이름의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제작자의 눈에 띄면서 곧바로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은 노래들이 히트했는데 이 곡들은 모두 발라드풍이었잖아요. 대중들에게 익숙한 민혜경 씨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중반 공백기를 겪고 86년에 내놓은 사랑은 이제 그만을 통해서 변신을 시도하죠. 이 노래는 민혜경 씨의 관능적인 매력을 어필한 미디엄 템포 댄스곡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민혜경 씨는 자신의 허스키 보이스를 적극 내세운 댄스곡들을 연달아 발표합니다. 1987년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88년엔 그대 모습은 장미까지 80년대 말 가요계를 자신의 동무대로 만들어버리셨죠. 물론 김한선 씨 같은 경쟁자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가창력 면에서는 민혜경 씨의 관록이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인기 전선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여성 가수라는 평가를 얻었는데요. 특히 그 화려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수들 무대 의상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남자 가수는 그냥 정장이었고 여자 가수는 투박한 원피스나 투피스가 전부였는데 민혜경 씨는 어디에서 구하셨는지 화려하면서도 세련되고 또 어깨를 강조한 파워 숄더 의상을 적극적으로 입으셨고요.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도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후배 가수들 섹시 컨셉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민혜경 씨는 80년대 패션 아이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노래 자체도 아주 잘 소화하셨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히트곡들은 거의 모두 댄스곡이었지만 가사를 또 들여다보면요. 이별 노래였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시대를 좀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감탄을 해보면서 그 당시 가요계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민혜경 씨 히트곡들 차례대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제 그만,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리고 그대 모습은 장미까지 이어드려요.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민혜경의 사랑은 이제 그만,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대 모습은 장미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들은 80년대 후반 히트곡들인데요. 90년대 들어서도 히트곡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90년에는 보고 싶은 얼굴이 가요 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했고요. 91년에는 미니스커트가 히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2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80년대 가수들은 조금씩 설 자리를 잃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혜경 씨는 90년대에 15집까지 발매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2002년에 16집을 내놓고 긴 공백기를 갖게 되는데 이후 무려 11년 만인 2013년에 17집으로 컴백해서 팬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트렌드에 발맞춘 싱글 앨범을 선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자, 이렇게 열정적인 음악을 하다 보니 어느덧 환갑을 넘기신 민혜경 씨. 그렇지만 12월 24일에 예정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나이는 있고 그 옛날의 전성기를 무대에서 재현해 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도 자주 무대와 방송을 통해서 대중과 호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90년대 초반 히트곡이죠. 보고 싶은 얼굴, 미니스커트, 그리고 2017년에 발표한 싱글이자 본인이 직접 작사하고 김범용 씨가 작곡한 We'll Love You까지 듣겠습니다.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미니스커트, 그리고 We'll Love You까지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미료픽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라이즈인데요. 보이그룹 라이즈가 2025년이 가기 전에 서둘러 새로운 싱글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라이즈는 마냥 풋풋하고 애기애기해서 항상 신인 그룹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상에 지난 2023년 9월에 데뷔했으니까 벌써 2주년을 넘겼네요.
네. 그동안 여러 히트곡들을 발표했고요. 또 지난 5월에는 첫 번째 정규 앨범까지 발매했으니까요. 이제는 어엿한 5세대 아이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춘의 순수한 설렘과 성장을 담은 이모셔널 팝이라는 장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존 SM 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과는 또 다른 친근하면서도 트렌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힙합 사운드를 믹스해서 나름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신곡 Fame은 그동안 라이즈가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인 레이지에 처음으로 도전해본 노래라고 합니다. 이 레이지는 트랩의 하위 장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친 면모를 이번 신곡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선 라이즈가 페임을 통해서 더 큰 명성을 얻기를 바라면서 데뷔곡인 Get a Guitar, 미니 1집 타이틀곡 Boom Boom Bass 그리고 Fame까지 이어드립니다. 라이즈의 Get a Guitar, Boom Boom Bass 그리고 이번 신곡 Fame까지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만나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은 아일리시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라이즈와 마찬가지로 2023년 9월에 데뷔를 하면서 이제 2주년을 넘겼죠. 걸그룹 아일리도. 그런데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라이즈가 신곡을 통해서 변신을 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아일린 역시 이번 신곡 Not Cute Anymore라는 곡으로 변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Not Cute Anymore. 더 이상 귀엽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귀여운 거 하지 않겠다는 뜻처럼 보이는데 일단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잖아요. 예, 사실 아일릿은 이 K-팝 씬에서도 손 꼽힐 정도로 귀여운 그룹인데 이 귀여운 그룹이 더 이상 귀엽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아무래도 데뷔 2주년을 넘기면서 어느 정도의 변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변화는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이 아일릿의 시크하면서 몽환적이고 나른한 매력에 빠질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요, 레게 비트와 아주 단순한 가사가 인상적이거든요. 심지어 노래 러닝타임이 2분을 조금 넘기는 정도라서 아일릿이 추구하는 미니멀한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노래들, 이렇게 짧은 노래들이 참 많아요. 자, 그렇지만 노래는 너무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아일릿의 신곡부터 쫙 들려드릴 건데요. 네, Not Cute Anymore, 그리고 Cherish, 그리고 Magnetic까지 듣겠습니다. 아일릿의 이번 신곡이죠. Not Cute Anymore, 그리고 Cherish, Magnetic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미루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은요. CN블루의 외톨이아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